네, 안녕하세요. 고만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 넷플릭스 시리즈 새롭게 뜬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 작품을 봤습니다. 총 8화고 한 8시가 조금 넘어요. 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없고 킬링타임용이라고 좀 봐야 되나? 고민씨 배우 사실 보는 재미로 봤어요. 고민씨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고 내용 자체는 이렇게 별 내용이 없는데 이 결투씬, 전투씬 같은 게 조금 재밌어요. 그런 게 좀 재밌고 이 고민씨 배우와 김윤석 배우가 서로 밀당하는 그런 장면이 조금 재밌다고 하면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파묘 영화 이후로 이 넷플릭스 시리즈나 영화 리뷰는 처음인데 또 오랜만에 하게 됐네요. 그래서 설명 잘 드려볼 테니까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거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고, 일단 등장인물은 크게 세 분입니다. 윤계상, 김윤석, 고민씨. 일단 고민씨부터 보면은 유성화 역의 부잣집 화가로 나와요. 특징은 사이코패스다. 그리고 윤계상 배우와 김윤석 배우가 이렇게 과거와 현재 시점으로 교차하면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둘 다 공통점은 모텔 운영하고 펜션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친절해요. 친절한 사장님이고, 윤계상 배우는 이 와이프랑 함께 모텔을 운영하는데 시점이 아마 2000년대 거의 초반인 것 같아요. 초반 정도로 나오고, 아내 역은 유연경 배우, 그리고 슬아의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 한 명 있고, 기호라는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커서 이 박찬열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윤석 배우는 김윤석 배우도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한 사장님이고, 근데 와이프가 없습니다. 와이프가 암으로 죽어요. 아내 역할은 김성령 배우, 되게 짧게 나옵니다. 그 슬아의 약사 딸이 한 명 있는데 노윤서 배우님이래요. 이번 이 넷플릭스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이쁘십니다. 이 배우님도 굉장히 이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살인범을 만나서 엮이게 되는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어요. 일단 윤계상 배우님부터 보면 비 오는 날에 이 윤계상이 운영하는 모텔 앞에 차 한 대가 씁니다. 근데 굉장히 친절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차가 모텔 앞에 서 있으니까 직접 마중 나가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장면 보면은 이렇게 여자를 납치해서 들쳐업고 가가지고 요 방이 굉장히 제일 좋은 호실이에요. 제일 좋은 호실인데 여기서 토막살인을 합니다. 그거를 윤계상의 아내 류현경 배우가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김윤석 시점인데 펜션 와서 이 고민씨 배우가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하는데 요 펜션이거든요. 빨간색 지방엔을 타고 와요. 그래서 부잣집 딸이라는 설정이 조금 느껴져요. 굉장히 이쁘게 나오시고, 아들이랑 같이 오는데 굉장히 느낌이 쎄합니다. 젊고 이쁜 엄마다. 근데 다음날 나갈 때는 혼자 나가거든요. 돈 남겨두고. 그러니까 김윤석이 이상해서 차량 블랙박스로 살펴봐요. 근데 느낌이 빡 오는 거죠. 애를 죽였구나. 그럼 확신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묵이네요. 김윤석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윤계상은 신고를 해서 이 모텔이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고 김윤석 배우는 묵이네요. 묵인했는데 이 고민씨가 그걸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교차하면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요. 빨리빨리 안 넘어가고 거의 제가 볼 때 한 3시간 분량이면 끝날 거를 굉장히 8시간까지 늘려놨다. 그래서 이 연쇄살인범 살해 현장을 이 살해 현장이라는 이제 모텔이라는 게 낙인이 찍혀서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날아가는데 윤계상 아내가 이 토막 시체를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이 이상해져요. 약간 정신 이상 우울증 같은 걸 시달리다가 끝내 자살합니다. 그리고 윤계상의 아들은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셔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공했다는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납니다. 좀 불쌍해요. 윤계상 캐릭터가 굉장히 불쌍하다. 그리고 김윤석은 이 고민씨가 1년 만에 펜션을 다시 찾아와요.
근데 김윤석이 보고 단번에 알아보거든요. 근데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른 척하는 김윤석을 보면서 즐겨요. 고민 씨가 그걸 보면서 즐긴다. 그게 주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고민 씨가 1년 만에 다시 찾아왔냐? 저한테 팔라고 하면 파실래요? 이 펜션을 자기한테 팔라 그래요. 근데 김윤석이 왜 펜션을 안 넘기냐면 이 와이프가 여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여기 와서 아마 그 힐링하려고 이 펜션 왔는데 죽은 아내와 추억이 깃든 펜션이라 팔 생각이 전혀 없다. 근데 이제 고민 씨가 자기 살인한 거 묵인했으니까 너도 공범이라면서 막 협박하고 영업 방해하거든요. 이 영업 방해하는 이 김윤석과 고민 씨가 서로 펜션을 두고 약간 고지전을 펼쳐요. 이런 밀당하는 내용이 좀 웃깁니다. 김윤석이 잠적하거든요. 고민 씨가 연락하는데 안 받아요. 그리고 막 손님은 받고, 그러니까 손님은 계속 들어와. 근데 고민 씨만 있어. 그러니까 알바하는 여자로 둔갑합니다. 좀 그런 장면들이 좀 웃겨요. 그리고 김윤석이 연락 두절되거든요. 연락을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쳐가지고 이제 미친다. 그래서 아주 펜션을 뺏으려고 갖은 수단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순경이 한 명 나오는데 경찰이죠. 경찰이 나오는데 고민 씨가 이뻐서 꼬리를 쳐요. 꼬리 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순경을 옥수수 밭에다가 두동강 내요. 두동강 내서 유기하는데 이거 나중에는 이제 이거 시체 발견돼가지고 현행범으로 이제 잡히는데 그리고 옆집 펜션 사장 아저씨도 자기 방해하지 말라고 폭행하고 살인미수 저지르고, 그리고 김윤석 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사 딸을 또 폭행하고 살인미수 합니다. 김윤석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자기 딸 찾으러 총 들고 찾아오거든요. 자기 펜션으로 고민 씨가 있는 대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내 딸 어딨냐 내놔라. 그래서 고민 씨 협박합니다. 이 전투씬이 좀 재밌어요. 살짝 병맛이라 살짝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영화 썸네일인데, 이 포스터 장면이 뭐냐면 그 경찰을 여기다가 죽이고 여기다 유기합니다. 유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고민씨 캐릭터를 보면은 유성아 역을 맡았는데 이 부잣집 딸이고 화가예요. 근데 이 아빠한테 굉장히 무시당하는 딸입니다. 그리고 이 전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지고 구속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전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의붓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는 이유는 아이가 없어도 날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게 대사로 나옵니다. 이게 대사로 나오고, 왜냐면은 이 전 남편이 출소하거든요. 출소해서 이 고민 씨가 일하는 갤러리로 찾아와요. 죽이려고. 근데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여자였던 거죠. 그리고 김윤석 펜션을 사려는 이유는 살인을 하고 그림 작업이 잘 된다. 그래서 그림 작업하려고 펜션을 사려고 합니다. 넘기라고. 그런데 결말은 이 출소한 전 남편한테 총 맞아 죽는데, 이 전 남편을 누가 보내냐면 고민 씨 아빠가 보내요. 아빠가 보냈다고, 장인어른이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아빠한테 폐륜지 저지릅니다. 막 욕하고 정말 자기 죽이려고 한 거냐고 막 보낸 거냐고 막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캐릭터를 보면 고민 씨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데 사이코패스인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부잣집 딸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불쌍하고, 저는 고민 씨 이 배우가 굉장히 이쁘게 나와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얼굴 보는 재미. 그래서 참 배우가 중요하구나. 얼굴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보면서. 그리고 사이코패스 연기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미친년 연기를 너무 잘해. 근데 여기 작품에서 굉장히 노출신이 많은데 수영복, 비키니 이런 노출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상도 입고 다니는 의상도 굉장히 야하게 입고 다녀요. 야한 장면 자체는 없는데 노출이 꽤 많다. 그래서 몸매는 제가 볼 때는 운동을 좀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몸이 탄탄해 보인다. 근데 굉장히 마르셔가지고 연약해 보이는데 이 사이코패스 캐릭터라서 막 되게 빌런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냥 한 대 툭 치면 부러질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른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운동을 했는지 좀 탄탄해 보인다. 그리고 윤계상 쪽은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이 연쇄살인범을 죽입니다. 복수를 해요. 왜냐면 아내가 자살하고 이 윤계상의 충격이 커가지고 참 이 연쇄살인범 한번 찾아가요. 찾아가서 왜 우리가 타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연쇄살인범이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니들이 거기 있었다. 돌에 던진 그냥 맞은 개구리.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영화상에서. 그래서 윤계상이 미쳐요. 미쳐서 정신병원 가는데 이제 늙은 장면이 그 김윤석이 만나서 찾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 백발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윤계상의 머릿속은 그때 당시 연쇄살인 했던 그때 당시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누구랑 같이 복수하냐면 윤계상 친구가 이 범죄도시 장이수 역을 맡은 그 박지환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나오는데 이 배우와 같이 연쇄살인범한테 복수합니다. 복수 성공하고 김윤석이 이 아들한테 알리바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경찰도 눈 감아준다. 이러고 영화 끝납니다. 그래서 결말을 보자면 사실 이 작품이 동일 사건을 가지고 과거 현재를 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텔에서 연쇄살인범이 토막살인을 해서 신고를 한 모텔 주인의 삶, 그리고 자신의 펜션에서 살인을 목격한 김윤석, 신고하지 않고 묵인을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 뭐 그런 건 아닌데, 김윤석이 신고를 왜 안 했냐, 신고를 하러 갑니다. 파출소에 가는데 사진 한 장을 목격해요. 사진 한 장 목격하는데 그게 바로 윤계상 사건입니다. 그래서 윤계상 사건을 알고 신고를 하면은 내 펜션도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자 했던 건데 고민 씨가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겠죠. 다시 찾아와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김윤석하고 고민 씨가 주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이라서 그나마 요 둘이 나오는 장면이 재밌어요. 그냥 이 두 사건을 보여주는 영화다.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고민 씨다. 얼굴, 몸매, 연기. 그냥 고민 씨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리고 김윤석과의 결투씬. 고민 씨가 사이코 짓을 하는 장면들이 좀 재밌어요. 재밌고, 킬링타임 용으로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보다 보면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빨리 넘겨가지고 막 봤어요. 지루한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경찰, 파출소장인 경찰분이 한번 나오시는데, 굳이 큰 역할이 아닌데, 왜 이 경찰을 넣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뭐 범인 잡으려고, 고민씨 잡으려고 넣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요 부분, 이 경찰 부분도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분량이 많이 넣었어야 되나? 좀 의미가 없는 등장인물로 보여져서 저는 뺐습니다. 고민씨 배우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매력적으로 나와서 고민씨 보는 재미로 봤다. 그래서 고민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민씨 보는 재미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넷플릭스 시리즈 아니면 공포영화 같은 거 저는 좋아해가지고 파묘같이 그렇게 조금 얘기해볼 만한 그런 영화가 있으면 극장에서 보고 와서 이렇게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고민씨 보는 재미로 보는 거니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넷플릭스 구독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제 리뷰 영상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